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영어를 조금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른 과목이 더 부족한 것 같고 영어는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동안 영어는 좀 놓았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참 희한하게 요즘 영어 공부 안 하는데도요, 영어 성적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냐면 수험생들은 한 9월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하게 틀리지 않던 쉬운 유형도 틀리고 조금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영어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딱 멈춰도 그 순간 바로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듯이, 즉, 이 성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듯이요. 여러분이 다시 펜을 잡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도 바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적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마시고 한결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 가 분사한다, 명사를 분사한다 막 어려운 이야기 하다가 머리 아파 이렇게 하고 끝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또 들었을 때에는 좀 한결 수월한가 복습부터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 분사가 한다. 근데 불행하게도 분사가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 첫 번째, 현재 분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과거 분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근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판별해라 라고 알려줬습니까? 명사 가 분사한다. 이렇게 은는이가 명사가 행위자로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ing가 답이고, 명사를 분사한다. 이렇게 을을 이 명사가 대상으로 해석이 됐을 때에는 그때에는 pp 과거 분사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사라는 게 꼭 명사 수식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자리. 자, 요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어가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요 자리에 ing 현재 분사가 답이고요. 주어를 분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자리에 뭐가 답이다? pp 과거 분사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보어는 주격 보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있어요? 목적격 보어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가능하다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올까는 누구랑 따져봐야 돼요? 저기 멀리 있는 주어랑? 아니지, 얘는 이름도 목적격 보어인데요.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따져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목적어가 보어하다. 그럴 땐 요 자리에 ing가 오고, 목적어를 보어하다. 그럴 때는 요 자리에 pp 과거 분사가 옵니다. 이제 요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B번의 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3번 봤더니요. Those 빈칸 for membership should complete the form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주어구나. 그리고 얘가 동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명사 편에서 배웠잖아요. those가 어떤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반인도 뜻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should complete, 완성하셔야만 해요. 뭐를? the form, 그 양식, 그 서식을 완성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와, 쌤, 그러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 남아도는 애들의 존재는 뭡니까? 얘네는 괄호 열고 닫고 수식이지 뭐. 수식하면 또 누구 아닙니까?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쓸까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뭐 양식을 작성하고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 뭐가 어울려요? 그치? apply, 뭔가를 지원하고 하는 내용이 어울리니까 apply의 ing 형태가 맞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쌤, 사람들이 apply for membership, 그 회원권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사람들이 신청한다?
명사가 분사한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요 자리에 이렇게 ing 현재 분사로 꾸며준 건 잘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주 잘 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어볼게요. Those applying for membership. 회원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complete the form. 그 양식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 양식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 남았다. 여기 뭐 남았어요? well trained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 지금 PP 과거분사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쏙 수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 쌤, 그러면 이게 과거분사 썼으니까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되나 그것만 살펴보면 되죠. 그렇지. 걔를 잘 훈련한다. 괜찮죠?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잖아요. 그래서 PP 과거분사 쓴 것도 잘한 겁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Sparky는요, is a really well-trained dog. 진짜로 훈련이 잘 된 개예요. 그리고 loves, 좋아해요. 잠깐, 그럼 이때 좋아해요는 어디에 해당하는 동사일까요? 그치, 이 Sparky라고 하는 개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얘가 1번 동사, 얘가 2번 동사예요. 그리고 얘는 뭘 좋아하냐면 going for walks, 산책 가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요. 이어드릴게요. Sparky는요, is a really well-trained dog. 정말로 훈련이 잘 된 개이고요. 그리고 loves going for walks. 산책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C번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동사를 한번 알맞은 형태로 고쳐보랍니다. 1번, Harry has written a screenplay. 스크린플레이가 뭘까요? 아, 대본. 자, 해리가 대본을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대본인지 꾸며주는 내용이겠지 뭐. 명사 꾸며주니까 누구?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 쓰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 베이스란 단어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란 단어는요. base A on B 그러면 A를 B에 기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선 지금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본을 on a real story, 실화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 해석했어요? 대본을 실화에 기초한다. 오, 쌤,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으니까 얘가요, 형태가요, PP 베이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붙여볼까요? He has written a screenplay based on a real story. he가 아니고 Harry네요. Harry는요, 실화에 기초한 대본을 썼습니다. 괜찮죠? 자, 2번이요. A rare item sell at the auction was a valuable walnut table. 그랬습니다. 봤더니 was 얘가 동사잖아요. A rare item, 드문 아이템. 요게 지금 주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에이, 먹이는 괄호 열고 닫고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쌤, 명사가 분사한다면 ing, 명사를 분사한다면 pp죠. 그렇지. 그럼 해보세요. 물건을 판매한다. 오,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죠. 그러니까 sell이 아니고 요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sol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해볼게요. A rare item sold at the auction. auction이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경매에서 판매가 되는 rare item이니까 그 희귀 품목은요. was 뭐였어요? A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는 walnut은 호두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호두나무 탁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3번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3번 문장을 봤더니 patients, 환자들이요. 얘가 지금 주어잖아요. 그리고 동사 찾아볼까? 동사 어디 있어요? often find.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죠. 오, 쌤, find는요. 목적어가 보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연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지. 기억하네. find 목적어 보호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쓸 수 있지. 보호 자리 형용사 쓸 수 있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 했으니까 걔네도 올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뭘 쓸까요? 또 똑같지 뭐. 목적어가 분사한다면 ing,
목적어를 분사한다면 PP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disappoint가 무슨 뜻일까요? 실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실망시키다. 그럼 찾아보세요. The results, 결과가 실망시켜요. 누구를? 환자들을. 아, 쌤, 명사가 분사한다 이렇게 해석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ing 현재분사가 어울리는 겁니다요. 그렇지. 반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를로 해석을 해볼까요? 결과를 실망시킨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결과를 실망시키겠어요.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전치사 명사 묶어서요. Of plastic surgery. 플라스틱 수술이 아니고 plastic surgery가 성형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은요. often find, 종종 알게 됩니다. 뭐라고 종종 생각을 해요? The results disappointing. 그 결과가 실망스럽네 라고 종종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There w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뭐가 뒤에 가서 붙었어요? 그럼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면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celebrate the victory. celebrate이라고 하면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거든요. 자,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 At the forum. forum이 어디예요? forum이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이에요. 이렇게 돼요. 오, 그러면 명사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ing 현재분사 아니면 pp 과거분사 쓰면 되고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합니다. 괜찮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기념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명사가 분사한다로 해석됐으니까 이 자리 뭐 써야 돼요? 아, 이제 지겨워요. ing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붙여서 읽어볼게요. There were many people celebrating the victory at the forum. 광장에 이 승리를 갖다가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명사가 분사한다, 현재 분사, 명사를 분사한다, 과거 분사 구별하는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심장이 막, 그쵸, 두근두근 떨려서가 아니고 긴장돼서. 분사 구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항상 분사 구문이 우리의 어떤 영어에서 좌절을 주는 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분사 구문, 이름이 왜 이래? 분사가 이끄는 구문이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분사로 시작하는 말인가 보다. 일단 요 정도 감 잡으시고 제가 판서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문장 쓰는 거 이거 잘했어요? 완전 잘못했지. 어떻게 감히 주어 동사를 콤마가 이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 주어 동사를 이끄는 리더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얘네는 이 접속사의 식구고요. 얘네는 다른 식구라고요. 우리 요 절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얘네들을 얘네가 주인집 애들이야 그래서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용어가 너무 낯설 테니까 그냥 안 들었다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단 말이죠. 아 뭐야 너무 길어. 좀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은 없어? 그리고 고민을 해봤더니 에이 접속사 없어도 앞뒤 내용으로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또 봤더니 에이 뭐야 얘랑 똑같은 애잖아 뭘 두 번을 써 없앨까? 그리고 나서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데 동사만 세워둘 순 없죠. 그래서 그럼 너를 뭘로 바꾸겠다. 분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분사 뭐 있었어요? ing 현재분사, pp 과거분사. 그래서 이렇게 분사가 이끄는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된 겁니까?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의 이 짧은 분사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딱 얘만 보고 생략된 접속사가 뭐지? 생략된 주어가 뭐지? 그 다음에 원래 이 동사가 갖고 있었던 시제가 뭐지? 이런 걸 다 생각해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짧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리함을 얻은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쌤 그러면요 분사 구문은 꼭 이렇게 앞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노노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가서요 이렇게 분사 구문이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주어랑 동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요렇게 분사 구문이 오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건가 제가 예문 가지고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분사 구문. 뭐가 이끄는 구문이 분사 구문입니까? 분사가 이끄는 구문이 분사 구문이에요. 자, 분사 구문의 이 짧은 분사 속에는 엄청 많은 게 들어가 있었죠. 뭐가 들어가 있었지? 우리가 접속사 쓱 지웠으니까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면 또 쓱 지웠으니까 주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고, 분사로 쏙 바뀌어버리면 시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가 원래 뭐였나 이런 것도 밝혀내야 되고, 그래서 시제의 시제 정보가 아니고 동사의 시제 정보겠네. 동사의 시제 정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한번 분사 구문 만드는 걸 해봅시다. 위치는 어디에 올 수 있다 그랬지? 위치는요 주어 동사 앞에도 올 수 있고요, 뒤에도 올 수 있고요, 사이에도 올 수 있고요. 비교적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3번 While he took a walk in the park, 그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동안에요. 테일러는 got a phone call from her,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while 안 써줘도 우리 딱 눈치로 뭐 걷는 동안 받았겠지 알 수 있죠. 그럼 생략할까? 그 다음에 봤더니 얘가요 얘 아니에요? 같은 애잖아요. 뭘 두 번 써요. 생략할까? 좋아요.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데 어떻게 동사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얘를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근데 분사 종류 두 가지 있었잖아요. ing랑 pp. 뭘로 바꿀까요? 지금 얘 원래의 모습을 보세요. He took a walk. 그가 산책을 했습니다. 능동태죠. 능동이면 뭘로 바꾸지? ing. 그래서 taking a walk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얼마나 짧아졌어요. 확 길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분사 구문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을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유, 안 괜찮아. 연습을 좀 더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랍니다. 1번 Walking down the street. 자, 길을 걸었어요. Liz는 felt,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Someone was following her. 누군가가 자기를 갖다가 following, 따라오고 있구나, 미행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답니다. 일단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는 길을 걸으면서 라고 하는 접속사도 이 자리에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도 있었을 거고요. 얘가 원래 분사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였겠죠. 그런데 접속사 뭐 없어도 다 걷다가 누군가 따라온다는 걸 느꼈겠지 뭐. 그 다음에 주어는요. 리즈겠지 뭐. 그래서 얘도 생략을 하고 동사 대신에 쏙 뭐를 썼어요? 분사를 바꿔서 썼어요. 형태상 지금 이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1번 문장은 맞았네,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요. We finding a good spot. 자, 우리가 아주 good spot, 좋은 장소를 갖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we took a seat. 우리가 앉았습니다. 어디에? On the bench. 벤치에 앉았어요. 어디에 있는? In the shade. shade가 그늘이거든요. 그늘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얘는 어떻게 생겼던 애였을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을 텐데 요거를 분사를 이용해서 슉 가볍게 줄여준 거죠.
뭐 좋은 자리를 찾은 뒤에 앉았겠지 뭐. 접속사 없어도 우리 의미 알 수 있고요. 주어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나 여기에 있는 위나 지금 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을 간단하게 하려고 줄이고 있는 중인데 주어를 이렇게 두 번 그것도 같은 걸 썼을까?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가 빠져줘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대신에 뭐 썼어요? 분사 잘 썼어요. 그래서 저기 위만 없어지면 2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위를 쏙 빼주셔야 돼요. Finding a good spot, 좋은 장소를 찾아서 We took a seat on the bench in the shade. 우리는 그늘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Committing a third foul, Jack was given a yellow card.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앞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사 구문이고요. commit이라고 하면 저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범죄를 저지르다, 뭐를 저지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파울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원래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는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었겠죠. 근데 뭐 세 번째 파울을 저지르고 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을 테니까 뭐 접속사 없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 세 번째 파울을 저질렀겠어요? 잭이 결국 같은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없어도 되겠고 접속사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 대신에 분사를 썼다고요. 그럼 지금 이상 없죠. 잘 썼어요. 해석만 다시 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was giving이 아니고 was given. BPP죠. 무슨 태? 수동태. 그럼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갑시다. Committing a third foul. 세 번째 파울을 저지르고 나서 잭은요 was given a yellow card.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Finishing their introductions, they began discussing the main topic. 그랬어요. 와, 얘도 분사 구문이네요. 그러지?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랬을 겁니다. 근데 뭐 접속사 없어도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introduction이라고 하면 진짜 소개하는 것도 introduction이고요. 뭔가 강의나 여러 가지의 도입부도 introduction이에요.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도입부를 마치면서 토론을 시작했을 테니까 뭐뭐 하면서 라고 접속사 없어도 해석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도입을 끝냈겠어요. 누가? 그들이, they. 그러면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동사 대신에 분사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문장도 어때요? 잘못된 건 없어요. 이것도 잘 쓴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Finishing their introductions. 그들의 도입부를 마치면서 혹은 소개를 마치면서 They began discussing the main topic.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어요? discussing. 토론하는 거. 그 주된 토픽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A번을 설명했더니 이래요. 쌤! 막 시험에는요. 분사구문에 ing 쓸 건가 pp 쓸 건가 막 그런 거 나오던데 왜 거기 자세히 설명 안 해줘요? 지금 우리 분사구문의 맨 앞 페이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맨 앞 페이지는 우리 항상 뭐 하더라? 그치, 전체 스케치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스케치하고 있는 단계고 막 세부적으로 구별하는 연습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B번입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보랍니다.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번 Casting his fishing line, Billy caught a fish right away. 그랬습니다. 캐스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캐스트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자, 뭘 던졌대요? 피싱 라인이니까 낚싯줄을 던졌어요. 낚싯줄을 던지고서 빌리가 caught a fish. 어떻게 했대요?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것도 right away. 오른쪽 멀리가 아니고 right away가 바로 당장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운이 좋구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 분사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복원을 해볼게요. 일단은 접속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의 시제 정보까지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자, 낚싯줄을 던졌을 때 그때 이제 물고기가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쌤 이 접속사 자리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할 때 정도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뭐 when도 있고 as도 있고 그런데 우리 as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복원해내면 되죠. 주어는 누구예요? 에이, 누구기는 빌리겠죠. 빌리가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한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he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였을까요? casting이라고 써진 거 봐서는 아, 쌤, 이거 지금 얘가 동사가요. 능동태였나 봐요. 어떻게 알았니? ing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단 능동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cast의 과거 형태를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casted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아니야. cast는 과거형도 그대로 cast입니다. 그래서 as he cast his fishing line, 그가 낚싯줄을 던졌을 때 Billy caught a fish right away. 바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2번 갑시다. Passing the test.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베로니카가 will now be able to enter a good school. be able to 할 수 있다잖아요. 이제는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럼 얘도 복원을 한번 해봐요.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긴 거를 지금 분사로 고쳤다면서요. 짧게. 복원해봐요. 자, 왜 얘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아, 그럼 쌤, 앞에 나온 게요. 이유가 되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한번 써주십시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때문에 as 이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because도 이유 되고요. since도 이유 되거든요. 우리 이 중에서 since로 한번 복원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베로니카가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그래서 베로니카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복원할까요? 분사가 passing인데 ing인 거 보니까 일단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시험을 이미 통과했고 앞으로 이제 어디든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과거 시제로 한번 복원을 해볼까요? 그래서 since Veronica passed the test, 베로니카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She will now be able to enter a good school. 그녀는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boiling the water. boil이 이렇게 끓이는 건데, 그쵸? 자, 물을 끓이고 나서 the cook, 그 요리사가 put the pork, 돼지고기를 갖다 집어넣었대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into the pot. 그 단지에다가, 솥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 주어, 그리고 동사가 뭐였나? 자, 일단은 물이 끓고 나서 그 다음에 걷다가 끓는 물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쌤, 접속사 자리에는요,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가 있는 after 정도가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아,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지. 그럼 주어 자리에는 the cook 써볼게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때요? boiling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ing니까 능동이고, 지금 시제를 봤더니 put, 이거 과거 시제. 오, 쌤 어떻게 알았어요? put은 put 3단 변화 똑같은데요. 만약에 얘가 현재 시제였으면 the cook, 얘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봐서는 이거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boiled 이렇게 과거 동사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After the cook boiled the water, 그 요리사가 물을 끓이고 난 뒤에 he put the pork into the pot, 그가 돼지고기를 그 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다. 4번. Returning home from school.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크래그가요, dropped his key. 자기 열쇠를 갖다 그만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다가? In a puddle. puddle이라고 하면 이 물 웅덩이 같은 걸 가리키거든요. 그 웅덩이에다가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똑같이 복원해 봅시다. 접속사, 주어, 동사. 그쵸? 자,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와중에 어느 시점에서 딱 열쇠를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을 한번 써보겠습니다요. 좋아요. 자, 주어는 뭘까요? Craig. 똑같으니까 생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while Craig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보관할까요? returning ing를 쓴 거 보니까 일단 능동태인 건 맞고 시제만 우리가 잘 결정하면 되겠어요. 아, 쌤, 지금 여기 봤더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returned 쓰면 안 될까요? 요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이거 지우고 이따 다시 써드릴게요. 원래 while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더 긴 동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아빠가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작이 더 길게 지속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시점에서 아버지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진행 중인 일에는 진행 시제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hile 뒤에는 be-ing 진행 시제가 오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오셨습니다 라는 거는 그냥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겠죠. 아,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옆집 아기가 울었어요. 자, 뭐가 더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요? 나는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 어느 한 시점에 옆집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는 조금 더 길게 지속된 동작을 뭘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한번 봅시다. 뭐가 더 길어요? 둘 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건 이제 계속 집으로 뭐 10분이든 15분이든 걸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느 한 시점에 똑 하고 열쇠를 떨어뜨렸겠죠. 그러면 시제를 복원할 때 얘는 무슨 시제로? 진행 시제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Craig was returning home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완벽한 거고요. 뭐 이렇게 진행 시제까지 못 썼다 하더라도 접속사, 주어, 동사까지 잘 살려서 쓰셨으면 사실 저는 거기로도 만족을 합니다. 됐어요? 다시 붙여서 해볼게요. 크레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요. He dropped his key in a puddle. 웅덩이에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C번 갑시다. 자, 요번에는 거꾸로 주어진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랍니다. 뭐 이렇게 자꾸 바꾸라고 하죠? 아니야. 얘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다 써진 거에서 지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그런가 보세요. Since Jessica felt sick. Since 아까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더라? 이유를 나타낼 때 as, since, because 다 된다 그랬으니까 얘 이유로 해석하면 좋겠죠. 제시카가요 좀 아팠기 때문에요. She told her boss.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She couldn't come to work. 일하러 갈 수 없다. 직장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프니까 얘기했겠죠. 당연히. 뭐 since 없다고 우리가 이유인 거 모르나? 그래서 얘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뭐야? 제시카가 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네. 생략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 동사 남죠. 그럼 얘만 뭘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근데 felt sick, 아팠어요. 이거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바꿔주시면 됩니까? feeling sick, 현재 분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feeling sick, 아파서 Jessica told her boss.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She couldn't come to work. 일하러 갈 수 없다. 직장에 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줄여 쓰는 거 훨씬 더 쉽죠? 하나 더 해볼까? 2번. While Joe was playing soccer. 자, 조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He hurt his left foot. 왼쪽 발을 갖다가 다쳤대요. 그러면 뭐 축구하는 동안 다쳤겠지. while 없다고 우리가 이해 못하나? 아니죠. 생략할까? Joe랑 he랑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네. 생략할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was playing이 남았어요. 맞죠? 그럼 축구를 한다라는 건 능동이잖아요. 그럼 분사 중에서 ing, pp 뭐 쓰실래요? ing. 그래서 너무나 짧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Playing soccer, Joe hurt his left foot. 이제 원어민이 분사구문 왜 쓰는지 알겠죠? 확 편해지잖아요. 자, 3번이요. Because we wanted an affordable place, we stayed at a youth hostel. 그랬어요. 자, 우리가요, 뭘 원했냐면 an affordable place,
affordable이라고 하면 가격이 우리가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적절한 장소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스 호스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짧게 줄여볼까? 아니, 뭐 가격 때문에 유스 호스텔이 있었다. 이게 때문에 이유 없다고 우리가 해석 못하나? 얘랑 같은 애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떤 분사로 바꿀까요? 적절한 장소를 원했다.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쌤 이거 능동이었으니까 그냥 현재 분사 ing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wanting an affordable place, we stayed at a youth hostel.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시다. 다 했다. When Ron saw the crowds, 자, 런이 그 군중들을 보았을 적에요. He had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게 뭘까요? 동정, 연민 이런 겁니다. 원래 영어에서 passion이란 단어는요. 고통을 의미한대요.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passion이 열정이란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요 단어의 어원은 고통에서 왔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어원이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come은 뭐냐면 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남의 고통을 같이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동정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는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For them, 군중들에 대해서요. 당연히 봤을 때 느꼈다 이런 거니까 뭐 when 없어도 우리 잘 할 수 있고요. 런이 he랑 같은 사람이니까 생략하면 되고요. 그럼 동사만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봤다,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seeing the crowds, 군중들을 보았을 때 Ron had compassion for them. 그들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관문인 분사 구문 만들기 엄청 연습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실은 제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파울을 범하고 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뭐뭐 하고 나서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요, 그 사람이 파울을 범했을 때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그 접속사에 생략된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엄격하게 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만 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진짜 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무조건 애프터로 해석해.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필자가 생략했었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생략했단 얘기는요. 자기가 귀찮아서 생략한 거고요. 우리한테 어느 정도 공을 넘겨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맘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파울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 왜 이거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고급 분사 구문 배울 거예요. 오, 완전 어려운 내용인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본 원칙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대처할지 찾아봅시다. 주어가 다를 경우,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주어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싹 생략을 했잖아요. 근데 안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그냥 남겨둬야죠. 그 다른 주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Our class will go on a picnic. 자, 우리 학급이 소풍을 갈 겁니다. If the weather permits. permit라고 하면 허락하다거든요. 날씨만 허락한다면 소풍을 갈 겁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조건이라는 거 if 없어도 알아요. 그래서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생략할 차례죠. 근데 봤더니 뭐야.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략 못해요. 다르니까 그냥 남겨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할까요? 접속사 없으니까 어쨌든 동사를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얘 뭘로 바꿔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지금 능동이죠? 그럼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 현재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permitting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근데 permit이란 단어는요. ing 붙일 때 t가 하나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철자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아니야, 어려워요. 2번 일단 가볼게요. 자, 시제가 다를 경우도 있대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와,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여러분이 눈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명사에서 먼저 일어난 일은 어떻게 표시했더라? having pp. 투부정사에서 먼저 일어난 일은 어떻게 표시했더라? to have pp.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도 한 시제 앞서서 먼저 일어나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having pp. 아, 똑같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Since he studied in France. 그가요, 프랑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since 이유로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자, 프랑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로빈은요, has a French accent. 그 프랑스어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어의 액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까 프랑스 억양이 있겠죠. since 없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로빈이랑 히랑 같은 애잖아요. 오케이, 생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분사로 바꿀 일만 남았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먼저예요? 프랑스에서 살며 공부했던 거, 이게 먼저고요. 그 시간들이 지나고 쌓이면서 얘가 나중에 프렌치 액센트를 갖게 된 거죠. 오, 셉. 그러면 이게 더 먼저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뭘로 표시한다고요? having pp. 그래서 having studied in France 이렇게 된다고요. 아직 다 이해가 안 돼도 50%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부정문일 경우 부사절이 부정어를 포함한 부정문일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to 부정사에서 부정어 어디다 놨어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띡. 동명사에서 부정어 어디다 놨어요? 동명사 앞에다 띡. 그러면 분사구문에 부정어 어디다 놓으면 돼요? 분사구문 앞에다가 띡.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두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Because he didn't know. 그가 몰랐기 때문에요. 뭐를? How to order books online. 책을 온라인으로 order, 주문하는 거죠.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L은요, asked for help.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뭐 당연히 몰랐으니까 도움을 청했겠죠. because 없어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he랑 L이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이제 남은 동사를 뭘로 바꿔주려고 해요? 분사로 바꿔주려고 해요. 알다 능동이니까 knowing 현재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앞불사 여기 지금 부정어가 붙었죠. 그럼 얘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분사구문 앞에다가 띡 얹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 knowing how to order books online, L asked for help.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제 간단하게 만들려고 분사구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being, having been 이런 비동사는 뜻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뜻이 별로 없나요? 뜻이 별로 들어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냥 홀라당 생략하고도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being, pp 이렇게 되는 분사구문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가 뜻이 별로 없잖아요. 아유 뭐 지금 짧게 줄이고 있는 중인데 뭐 얘까지 이렇게 써주나? 그래서 얘를 싹 날려버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pp로 시작하는 형태, 이거를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이 기본적인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살펴봤거든요. 이제 A번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문장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맞으면 T, 틀리면 F로 한번 해보래요. Being born in Taiwan. 자,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제리가요, moved to Hong Kong.
홍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언제? At the age of 12. 12살의 나이에 이사를 갔답니다. 자, 그러면 쌤, 얘 분사 구문이긴 한데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어난 게 더 먼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더 먼저 있었던 일이야 라는 걸 분사 구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랬죠. 뭐 쓰면 된다 그랬지? having pp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having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형태가 뭐예요? been이니까 having been born in Taiwan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Not thinking clearly.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요. She put the cereal box. 그 시리얼 상자를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분사 구문의 부정은요. 그냥 분사 구문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띡 넣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부정어 넣었으니까 이거 맞는 문장이죠. 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잘 사용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3번 한번 볼게요. Having experienced it firsthand, Larry knows the situation well. 그랬습니다. 얘도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인데요. having pp를 썼어요. having pp 쓰면 이거 무슨 얘기라고 했더라? 얘가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진짜 그렇습니까? Larry가 일단 경험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쌤 이게 먼저 일어난 일 맞네요. 그래 having pp 쓴 거 잘했네. 그럼 여기서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네. 그 다음에 first hand는 뭡니까? 첫 번째 손이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직접적인 이란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해볼게요. Having experienced it firsthand. Larry가 그 상황을요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Larry knows the situation well. Larry가 그 상황을 잘 압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봅시다. Circumstances permitting 그랬어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I'm hoping 제가 바라건대요. To be in New York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뉴욕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허락한다면 쌤 근데 이상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어쨌든 조건을 붙이는 거니까 아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있었을 텐데 분사구문 만드느라 생략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어 동사에서 주어도 생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건이 있죠. 그냥 아무나 생략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똑같아야지 생략해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여기는 주어가 상황인데요. 그럼 생략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자, 어쨌든 접속사가 없는 분사 구문이니까 동사는 쓰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분사 뭘 썼어요? permitting을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거 어떻게 썼어요? 잘 쓴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너 잘했구나. 그래서 circumstances permitting, 상황이 허락한다면 I'm hoping to be in New York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는 뉴욕에 있고 싶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분사구문의 심화 버전 앞부분까지 공부했거든요. 남은 뒷부분 여러분도 제가 한 것처럼 개념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면서 꼭 문제 풀어보고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